주변에 보면 체대 입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비단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학생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강의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 강의에서 지금 나오는 질문들은 저희 학교 1, 2학년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을 하였고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뽑아서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부 못해도 체대에 갈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체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체대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지방까지 굉장히 많은 대학이 존재하며 성적이 낮을 경우 지방권의 대학 진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진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원한다면 최소 4등급 초반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체대 입시에서 대학의 선택은 성적으로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체대의 합불 여부는 실기로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적이 대학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성적을 높이 형성시켜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기만 잘하면 체대에 진학할 수 있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전국적으로 실기 100%의 대학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과학과에서 실기 100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능 최소학력 기준을 국영수 탐구 한국사 중 2합 7의 기준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실기 100%의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기 전형에서 30%의 성적을 보통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만 준비하고 나는 실기만 잘하면 체대에 입학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는 성적 향상에 집중하며 최대한 높은 성적대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실기를 준비함으로써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 못해도 체대에 진학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운동을 못해도 체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체대 입시를 주로 이루는 것은 실기 전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등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비실기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생의 자신의 특성을 맞추어 자기가 가장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고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입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준비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실기 준비는 개인차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그 시작점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을 형성시켜 놓은 후 2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성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라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만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대를 맞춰 놓은 후 이후에 착실히 실기를 준비한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체대 입시 일정에 맞추어 입시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학업적으로 매우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좀 더 실기를 빨리 준비해서 그 성적의 부족분을 실기로서 고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대 가면 운동만 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체대에 가면 운동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체대에 진학하면 실질적으로 운동보다 이론적 학습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각 학교의 학과 교육 과정에 맞추어 실기 과목과 이론 과목을 균형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대표적인 이론 과목으로는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등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면 운동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육교육과 안 가도 체육 선생님 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되려고 할 때 체육교육과에 진학하지 않아도 체육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경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육교육과에 진학하는 방법. 둘째, 교직 이수 가능대학 진학 후 교직을 이수하는 방법. 셋째, 체대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체육교육과에 입학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였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꿈과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나가길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사범대와 교직 이수 가능 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카톨릭 관동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에 26개의 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교직 이수 가능 대학으로는 국민대, 이화여대, 군산대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학 등이 있겠습니다. 교직 이수 대학의 경우 각 당의 연도에 따라 교직 이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입학 전 교직 이수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학년 성적의 순위에 따라서 교직 이수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학교 1학년 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체대 등급별로 어디 갈 수 있나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등급이 이런데 어디 학교 갈 수 있어요? 이 등급으로 저 체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대 입시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중심 전형, 논술 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교과 성적을 요구하며 수능 최소학력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대로 보면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때 주로 대학들이 포진하며 3등급 이내에는 들어있어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등급 때 대학들을 보면 경희대 체육학과, 경희대 스포츠의학과, 그다음에 2등급 때는 경북대 체육교육과를 비롯해서 좀 많은 대학들이 위치하고요. 3등급 때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국제스포츠학부를 비롯해서 여러 학과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체육 관련 전공적 합성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그 등급대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등급 초반부터 각 대학의 그런 합격 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3등급 초중반까지 교과보다는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체육교육과와 스포츠의학과와 과학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기중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중심 전형은 전국 모든 체대에서 실시하는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기와
교과의 비율이 각각 나누어서 입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대가 좀 더 내려가는 추이를 볼 수 있으나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 정도의 성적대가 형성돼야만 수도권 또는 체육교육과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여기 역시 이제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과 체육교육과들이 다수 포진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3, 4등급 때 문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이것이 논술 전형의 특성상 체육 관련 진로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진로 학생들의 대입 방법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논술 비중이 거의 100%에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좀 이용하기 유리한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시 성적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해서 각 한 장씩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으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대학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체육교육과와 역시 인기학과인 스포츠, 의학과, 스포츠과학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4등급대에서 1등급대 그 등급대를 보면 대부분 수도권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 일부 지방의 체육교육과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체대 실기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으로 최대의 실기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성적 부분에 대한 질문 다음으로 또는 그와 비슷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체육 실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측정하는 체력 요소들은 지금 순발력과 민첩성,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종목별 기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지고요. 종목별 기능 같은 경우는 일본 체육교육과에서 각 종목별 기능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순발력과 민첩성을 측정하는 종목으로는 제자리 멀리뛰기, 10m, 20m 왕복 달리기, 서전트 점프, 지그재그런, 십자런 등이 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는 윗몸 일으키기, 배근력, 메디신 물 던지기, 턱걸이, 매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유연성을 측정할 요소로는 자전거가 체전굴이 있고요. 종목별 기능으로는 농구, 레이업, 골밑슛, 축구 드리블 슛과 리프팅, 배구의 토스, 핸드볼, 체조, 육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학마다 각각 반영하는 실기 종목들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순발력과 민첩성을 측정하는 종목으로는 제자리 멀리뛰기와 10m, 20m 왕복 달리기를 가장 많이 그 측정 종목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는 잇몸 일으키기를 많이 지금 측정 종목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메디신 볼 던지기가 굉장히 많이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연성에서는 좌전구를 가장 많은 측정 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측정 종목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아시나요?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측정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빨간 부분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네,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습니다.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가장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약간 그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제자리 멀리뛰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이 종목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고 사전에 종목에 대한 훈련과 그 다음에 기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학생들의 타고난 신체 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학생은 유연성이 뛰어나고 어떤 학생은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왕복 달리기를 잘하는데 메디신 볼 던지기는 못하고 이렇게 각각 신체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실기 종목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학의 실기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들을 좀 분류를 해봤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판별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자리 멀리뛰기가 뛰어나고 유연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동국대 체육교육과나 상명대 스포츠융합학부, 대진대 스포츠건강과학과 등에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가 뛰어나고 메디신 볼 던지기나 농구공 던지기가 뛰어난 학생들은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나 가천대 체육학부, 단국대 생활체육이나 운동처방재활학과, 순천향대 스포츠과학과 등에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가 평이하고 유연성이 약한 친구들은 성결대 체육교육과 등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제자리 멀리뛰기가 뛰어나고 왕복들 달리기가 뛰어난 학생들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스포츠과학과나 스포츠의학과, 순천향대 사회체육학과나 스포츠의학과 등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기가 약한 친구들은 삼육대 체육학과나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조선대 체육학과 등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 서원대 체육교육과, 단국대 체육교육과 등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체육교육과의 입시의 특징은 다른 일반 체육학과의 입시에 비해서 실기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실기의 비중이 30%, 40% 거의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가 약하지만 본인이 교과 학습적인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면 체육교육과에 도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 향상입니다. 최대 입시를 통해서 진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적 수준이 요구가 되고, 거기에 걸맞는 내신 성적을 받아놔야만 여러분들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내신 성적 및 수능 성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 이후에 실기 준비를 통하여 그 성적의 부족분을 좀 보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실기 준비 시기로 2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실기를 준비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겠습니다. 각각 신체 능력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빨라지고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조금씩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체력이 우수하다고 하면 1, 2학년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기초체력 유지에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실기를 준비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적 및 실기 능력을 수치화하여 입시 전략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고 실기 종목과 그 극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화하여 두 가지 점수를 총점화하고 그것을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전년도 입결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실기에 있어서는 본인의 실기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나누어 보고 강한 종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의 입시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이 내용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본인의 입시를 준비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은 덜어주고자 이 강의를 시작했고, 조금이나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아마 조금은 더 답답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딪혀보고 그것을 깨어나가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본인의 꿈에 다가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학생들 뒤에서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파이팅 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